집합연산. 집합연산은 앞쪽엔 뭐 간단한 것들이 있으니까 넘겨가지고 우리 144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144페이지. 앞에 막 합집합 2번에 교집합 2번에 그거 볼 필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위주로 807번 먼저. 807번 뭐 두 자연수 K하고 M이 있는데 전체 집합 U 해가지고 U는 뭐 K야 자연수들의 집합이네. 그래서 이때 나와 있는 것들이 중요하죠. A라는 녀석은 뭐로 나왔냐? X는 M의 약수이다. 그 다음에 B는 여기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래서 가조건 먼저. 가조건을 봤더니 얘네가 B 차집합 A를 했는데 얘네가 4하고 7이래.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네 원소 개수를 보니까 얘네는 7개 하고 나온 상태에서 나 조건은 원소의 합은 같아요 라고 나온 상태. 그러면 보통 우리 집합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죠. 뭐 얘네들에 대해서 내가 식으로 쓸 수 있다면 뭐 식으로 쭉 써내려가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우리가 확인하지. A라고 B집합이 있다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은 B 차집합 A가 4하고 7이 되고 여기 자리가 4하고 7이 있대.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있는 상태에서 A 합집합하고 B의 여집합이 어디냐? A 합집합하고 얘네하고 B 여집합에서 뭐 전체 집합이 있다는 가정하에 얘네까지 여기 있다라고 해놨으면 여기 있는 나머지들 다 해가지고 4하고 7을 제외해서 지금 원소의 개수는 7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해보면 우리는 9개라는 걸 할 수 있지. 전체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는 9개다. 그러면 전체 집합은 K의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9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K는 9다. 됐죠? 그럼 K가 9라는 거를 구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제 A 조건은 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A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M의 약수들이래.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M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을 생각해 보니까 B 집합에는 4하고 7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M이라는 녀석은 우선은 4 안 되고요. 4 안 되고, 그 다음에 4를 약수로 가지는 8도 안 될 거고, 우선 9 이하니까. 그 다음에 7을 약수로 가지는 이 7 자신도 우선 안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부터 첫 번째 M이라는 녀석이 뭐 큰 수부터가 9다라고 내가 생각을 먼저 해보자. M이 만약 9라면 A 집합은 2라고 3하고 9예요. 그죠? 그래 1, 3, 9인데 우리 여기서 A 집합의 원소하고 B 집합의 원소의 합이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교집합이 있는 부분을 딱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 여기가 겹치든지 어쨌든 원소의 합을 계산할 때는 여기를 우리가 딱히 안 본단 말이야. 근데 A 집합하고 B 집합의 원소의 합이 같기 때문에 어디가 같아야 되냐? 여기 파트하고 여기 파트의 합이 같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적당히 잘 배치를 해가지고, 우선 다른 조건은 없으니까 적당히 잘 배치를 해가지고 합을 해서 12를 만들 수 있냐 없냐, 4하고 7을 더한 수인 12를 만들 수 있냐 없냐. 그러면 1, 3, 9로 해가지고 내가 11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M은 9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럼 M이 9가 아니니까 다른 거 뭐하지? 9, 8, 8 안되고 7, 7 안되고 6인 거 확인하자. M이 6이라면 A 집합은 약수니까 1, 2, 3, 6. 그럼 1, 2, 3, 6이 있을 때 또 적당히 잘 배치를 해가지고 나는 여기 파트를 내가 11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얘는 10을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3개 가져오면 10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A 집합에는 2, 3, 6이 여기 배치될 거고, 그 다음에 1이라는 녀석이 여기 교집합 부분에 배치가 될 거죠. 그래서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온 상태인데 집합 B? 아니다, 집합 B 잘못 읽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 여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나왔으니까 얘네 우리가 드모르간 이용해서 다시 바꿔주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의 합 구해봅시다. 얘네들 1 여기 있고 2, 3, 4, 5는 여기 밖에 있어야 되고 6, 7, 8, 9 여기 밖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5, 8, 9를 더한 값이 답이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 문제 중에서 그냥 좀 많은 수의 문제들이 벤 다이어그램만 좀 잘 조건에 맞춰서 쓰면은 보통 문제는 풀리는 녀석들이 많을 거야. 넘겨가지고 여기 집합 쪽이 거의 다 뭐 할만한 녀석들이 비슷한 녀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띄엄띄엄 하나씩만 824번 824번도 전체 집합 U에서 부분 집합 A, B인데 이 조건을 만족을 할 거래. 가 조건을 봤더니 가 조건은 A는 3, 4, 5 B는이 아니라 뭐라 나와 있냐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 나와 있으니까 얘 우선 바꾸고 생각하자. 여집합들이 많으면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죠.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근데 얘네들이 1, 2, 4래. 그리고 나서 나 조건은 뭐가 좀 길긴 한데 그냥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해보고 우리가 가 조건을 보자마자 뭐가 또 생각나? 벤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생각이 날 수 있겠죠. A 집합, B 집합이 있는 상태에서 A는 3, 4, 5 A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 하니까 우선 전체 집합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가 우선 1, 2, 4인데 어디에 배치될지 몰라. 근데 A는 3, 4, 5니까 얘네를 제외해서 4라는 녀석은 여기 있겠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4가 여기 배치됐으니까 A 교집합 B는 3하고 5는 우선 들어갈 거야. 라고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하고 2는 어디 들어갈지 몰라.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바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조건을 봐야 돼. 나 조건이 이제 무슨 말이냐,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X라는 녀석의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인데 여기에서 A 합집합, 여기 중요하다. A 합집합 X라는 녀석에서 B 집합, 차집합을 했더니 원소의 개수는 한 개이다. 얘네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일 거래. 이런 말이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A하고 X집합이 어디 생길지 몰라.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X집합이 그냥 3, 5 이렇게 먹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3, 4 이렇게 먹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 1, 2를 이용해서도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얘네 원소의 개수는 한 개야. X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러면 걔네들이 A하고 합집합이 됐는데 얘 요놈하고 B를 차집합을 했더니 원소의 개수가 하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형태를 유지를 해야 돼. 왜? 지금 우리 딱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A 차집합 B는 여기 파트죠? 이렇게 파트지? 여기 파트 애초에 원소의 개수 하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X라는 녀석이 더 합집합으로 추가가 되면 얘네들은 조금 이상해지게 된다고. 그죠?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안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는 X집합은 모든 집합 X니까 뭐든지 다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X집합은 1이다 뭐 또는 2다 뭐 3이다 4다 5다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B를 차집합해서 4라는 녀석만 남겨야 되니까 B가 갖고 있는 거를 최대로 만들어주면 돼. B가 모든 거를 다 가질 수 있게 2라고 2를 가질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준다면 X가 1이어도 A 합집합 X 돼가지고 뭐 여기가 뭐 1, 3, 4, 5라고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B를 차집합해버리면 1이 빠지죠. 네? X가 2를 먹어도 B 차집합해버리면 2도 빠지지. 뭐 3이어도 자동으로 빠질 거고 5여도 빠질 거야. 그래서 이때는
B집합 안에 2라고 2가 포함되는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x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어도 B를 차집합해버리면은 원소의 개수는 4라는 녀석 하나가 남을 거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1, 2, 3, 5를 다 더해라 이런 말이지. 11. 그럼 문제 알았냐? 문제 알았어? 여기서 만약에 이 B집합에 2라고 2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X가 만약에 2라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차집합에서 4는 녀석 하나가 안 나오잖아. 제 4는 무조건 고정이니까. 그 다음에는 849. 전체 집합 U는 5 이하 자연수. 그러면 이렇게 좀 간단한 해석들을 원소날법으로 써주고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죠. 여기 써주고 여기에서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X 교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 X랑 B의 교집합도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얘네들은 우선 서로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하나 표현해 봅시다. A 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고 이 상태에서 전체 집합이 이런 형태로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A는 1, 2고 B는 2, 3, 4니까 2는 겹치고요. 나머지는 안 겹쳐. 그리고 5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밖에 배치가 되겠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X집합하고 A집합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래. 그러면 어쨌든 X라는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일 거야. 그제?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써볼 거는 차라리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X하고 B도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아니야. X는 B에도 부분집합이 될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는 케이스를 알아놔야 돼. 우리가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떤 원소를 가지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져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X라는 녀석이 2를 원소로 가질 때 2를 만약에 X가 원소로 가져버리면은 얘네 두 조건 그냥 바로 다 만족해버려. 다 만족을 해버리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원소 중에서 그냥 내 맘대로 배치만 하면 돼. 그럼 내 맘대로 배치할 때 그냥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X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래서 이때는 개수가 그냥 2의 4제곱개. 그래요. 이 두 조건 바로 만족을 해버렸고 만족을 한 상태에서 1, 3, 4, 5, 4 원소를 그냥 어떻게든 배치를 해버려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버리면 걔네들은 X 부분집합의 개수이다. 그럼 두 번째는 2를 원소를 가지지 않을 때 만약에 X가 2를 원소를 가지지 않는다면 얘를 우선 제외하고 생각하라는 소리고 이때 A의 부분집합이고 B의 부분집합이니까 우선 두 가지로 확인해야 돼. X의 원소에서는 한 자리는 무조건 1이라는 녀석이 들어가야 돼. 그죠?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여기저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그냥 3하고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3, 4 또는 3, 4 이런 애들이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런 애들을 하나씩 안 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2개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공집합은 아니어야 돼. 여기까지 이 3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1, 2, 3, 4를 제외한 나머지 녀석 5라는 녀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얘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죠? 그래서 5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얘는 공집합 자리여도 돼. 그치? 그럼 이때도 원래 부분집합 원소가 한 개인 녀석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두 가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원소가 배열된 거 보니까 1이라는 녀석 고정, 얘는 한 가지, 그리고 얘는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경우니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6가지 나오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총 16가지. 그래서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총 22가지. 그리고 843번으로 가네요. 전체 집합은 1부터 7까지 자연수들이고요. 뭐 A하고 B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우리 계속 똑같죠? 그냥 A의 분갈고에 B의 분갈고를 빼놓고 얘네들은 뭐 전체 집합도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A는 1, 3, 5, 7이고 B는 3, 6이야. 3 겹치네. 그래서 1, 5, 7 여기 6 해놓은 상태에서 뭐 나머지 애들은 뭐죠? 2하고 4인가? 2하고 4는 밖에 있겠지. 이러고 1, 2, 3, 4, 5, 6, 7 그럼 이렇게 뭐 이 상태로 있다는 소리고 여기에서 A 합집합 C하고 B 합집합 C가 같을 거래. 그러면 얘네 둘이가 같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A 합집합 C를 했는데 여기에서 B 합집합 C랑 같을 거면은 B에 대한 원소들 그러니까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B에 대한 원소 이 6이라는 녀석은 C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그래야지 지들끼리 합쳤을 때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지. 그 다음 B는 안 가지고 있는데 A가 가지고 있는 이 1, 5, 7이라는 원소를 C가 가지고 있어야 돼. 뭐 1은 C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5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7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나온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게 될 거다 라는 말이죠. 다음에 여기에서 부분집합 C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 1, 5, 6, 7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 1, 5, 6, 7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계산해야 될 부분집합들은 뭐야? 2, 3,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2에 뒤져볼게.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이 세 개가 다 비슷하거든? 하나만 더 할까? 44, 44번 하죠? 44번. 이거는 어차피 문제 여기 중에서 한두 문제 그냥 해봐라고 해서 안 할 거잖아. 그치? 딴 거 할 거니까 여기서 문제 봐보도록 합시다.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 자연수. 있는 상태에서 A는 1, 3, 5, 7이고 B는 2, 3, 5, 6, 8이래. 그럼 이번에 벤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해볼까? A는 1, 3, 5, 7 그리고 B 집합은 2, 3, 5, 6, 8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냐? A 차집합 X를 했더니 얘는 공집합이다. 그럼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 확인해야겠지. A에서 X를 차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다 라는 소리는 우리는 A집합은 X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뭐 자기가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싶다. X집합이 있을 때 여기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어가지고 A집합에서 X집합을 차집합을 했더니 아예 공집합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요경으로 쓰고 넘어가는 걸 추천을 해요. 그 다음에 B 차집합 A 교집합 X를 했더니 B 차집합 A에 대해서 X집합이랑 교집합을 했더니 얘네들은 2하고 6이 나온다. 그럼 B 차집합 A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죠. 얘네는 어떤 집합이냐? B에서 A를 차집합을 하면 3, 5만 제외되나? 3, 5 그러네요. 얘네들은 2, 6, 8이라는 집합인데 얘네하고 X집합을 교집합을 했는데 2하고 6이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있네. 2라는 원소를 X는 가지고 있고요. 6이라는 원소도 가지고 있으면서 8이라는 원소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 요 세 가지 나오네. 그지? 그래야지 교집합을 했더니 2하고 6만 딱 튀어나올 거 아니야. 2, 6은 가지고 있고 8은 내가 안 가지고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확인해라 이런 말이니까 한번 봐보죠.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먼저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에 대해서는 내가 확인할 거니까 1, 3, 5, 7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포함하는 원소들. 그 다음에 2하고 6도 포함할 거야. 근데 8은 안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말이네. 그럼 남은 거 2개밖에 없네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개. 그래서 우리 전 문제 했던 거랑 비슷하지?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원소들을 줄여놓고 아니면 뭐 뺄 건 빼고 무조건 포함하는 거는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분집합 개수 845는 똑같아요. 그럼 패스합시다. 똑같아. 862도 똑같은데 얘는 표현이 좀 다르게 나왔으니까 봐보죠. 862번 A라는 녀석은 1부터 8까지 자연수 그리고 B는 1, 2, 3 나왔을 때 우리가 원소의 개수 어떤 거 비교집합 C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는 2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C 차집합 A를 했더니 얘가 공집합이래. 그럼 얘네 우선은 아까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했지만 얘네를 보자마자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 C에서 A라는 녀석을 차집합했더니니까 C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냥 이제 차집합에 대해서 나올 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시작해. C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집합 C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확인해보죠. C는 우선 A의 부분집합이어서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원소를 몇 개 갖고 오면 될 건데 비교집합 C를 했더니 우선은 2개의 원소를 공유를 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 1, 2, 3이니까 1, 2, 3 중에서 이제 1, 2, 3 중에서 C의 원소는 뭐 1, 2를 가지고 있든 2, 3을 가지고 있든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야. 1, 2, 3 중에서 2가지. 그럼 예를 들어 첫 번째 C라는 녀석이 1이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고 2라는 녀석도 원소로 가지고 3이라는 녀석은 안 가진다고 내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면 어떻게 되냐? 1 가질 거야, 2 가질 거야, 3 안 가질 거야. 여기서의 부분집합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내가 만드는 거니까 2의 5제곱개예요. 그러니까 32개지.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쭉 쓸 건데 얘네들을 굳이 안 써도 돼. 그냥 이 상태에서 딱 봤어. 그냥 3개 원소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선택을 안 할 거야 라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32가지가 있는 거지. 3가지가 있는 거지. 3가지 중에서 1, 2, 3 중에서 그냥 2가지를 선택해가지고 C의 원소를 나는 배치를 할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얘의 경우가 총 3가지 있다. 그래서 얘의 경우가 총 3가지 있다.
871번. 지금 871번 같은 것들은 이렇게 막 4가지까지 나오면 솔직히 좀 그렇고요. 뭐 4가지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한 2-3가지 정도는 나올 만하니까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차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는 거니까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뭐 이런 집합 연산들을 간단히 안 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긴 해. 적당히 잘 하면. 근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복잡하다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실제로 바꾸는 게 좀 더 시간이 빨라요. A 교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얘네를 해라 이런 말이지. 얘네 하면은 우리가 먼저 바꿔줘야 되는 거, 얘네들을 차집합들이 보이면은 우리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얘도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시작을 하겠죠. 그래놓고 우리가 집합 연산 중에서도 막 3개, 4개씩 나오면은 그냥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꿔놓으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도 상관은 없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볼 거야. 얘네들은 했더니 A 교집합이라는 녀석이 공통으로 보이니까 A 교집합으로 나는 밖으로 뺀 상태에서 A B 합집합 B 여집합만 남죠. 그제? 그래서 B랑 B 여집합을 합집합을 한다는 소리가 얘가 뭐를 의미하고 있어? 얘네는 전체 집합. 그러면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여기서 남는 거는 A만 남아요. 그치? 그럼 A 둘을 계산했더니 A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또 얘네들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내가 분배 법칙 해주면 되지. A 합집합 B. 혹시 분배 법칙 하는 거 조금 헷갈린다면은 그냥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분배 법칙 하면은 이런 식이잖아요. 그냥 우리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다항식에서 그러면 A 곱하기 1을 그대로 우리 갖다가 앞 뒤다 우리 그대로 가지. 그럼 여기도 똑같아. A 합집합이란 녀석을 앞 뒤로 우리가 보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A 합집합 B 남은 거는 교집합 그리고 A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A랑 여기 나오네.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한다는 소리는 얘네는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A 합집합 B.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얘네 다 쓰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겠대. 니네는 빨리 끝나니까. 지금 니네는 이 상태. 그리고 확인해보자. 앞에 거. 얘네들 우리가 또 바꾸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차집합 B라고 나와 있는 상태죠. 앞에 거 먼저. 앞에 거를 했더니 A 여집합에 합집합에 B가 나오는 상태고 여기에서 교집합의 B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되지. 차집합이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분배 법칙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그대로 내려오고 B도 B의 여집합. 그러면 B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할 거래. 얘네는 공집합이죠? 없지? 없는 상태니까 이 녀석만 그냥 그대로 나올 거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등호로만 법칙을 써주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하고 나와서 얘도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방법으로 되는 거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리겠다. 디귿하고 리을 같은 거는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디귿 리을이 조금 더 복잡한 식이니까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 얘네에서 너네 수업 끝나자마자 이거 해. 이거 무조건 시켜야겠다. 문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진짜 거저주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거저주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71번 일단 써놔야겠어. 무조건 해. 그 다음에 넘어가죠. 876번. 전체 집합 이유는 10이야 자연수. 근데 A 집합 B는 2, 4, 5, 7 그리고 C는 뭔지 모르겠지만 A랑 A 더하기 2라고 써놓은 상태고 지금 문제 조건 봅시다. X라는 집합은 A하고 C를 합집합한 거래. 그럼 X 집합을 내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면 1, 2, 3, 4를 포함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A랑 A 더하기 2라는 녀석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될 수도 있긴 해 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놔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가지는 원소는 1, 2, 3, 4 그리고 A하고 A 더하기 2는 얘네들끼리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이 안 되면서 원소 개수가 6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에서 이제 X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는 상태니까 이제 B에서 확인을 해야죠. 지금 얘네들은 X하고 B에 대해서 교집합을 했는데 원소의 개수가 3개래. 그러면 2하고 3은 애초에 겹치잖아. 2하고 3은 애초에 자기들끼리 겹쳐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확인하면 되냐? 5하고 7 중에서 A하고 A 더하기 2에서 하나쯤은 겹치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 그죠? 2하고 4는 애초에 안 겹쳐. 교집합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5하고 7 중에서 A하고 A 더하기 2 중에 하나가 만족하는 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야 되죠. 첫 번째. 몰라지? 그냥 A가 5일 때 예를 쓸까? A가 5라면 A 더하기는 7이 나올 거고 이때에는 2, 3, 5, 7 다 겹쳐버리니까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지. 그치? 그럼 두 번째 A 더하기 2가 5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가 5라면 그럼 A는 3이 나온다는 소리야. A가 3이면 얘가 3하고 5니까 2, 3, 5 이렇게 3개 겹치겠네. 그치? 이때는 조건을 만족을 하죠. 세 번째 A가 7이라면 A가 7이면 A 더하기 2는 9예요. 그러면 얘가 7이고 얘가 9란 소리니까 2, 3, 7 이렇게 세 가지 겹치네. 얘도 조건 만족하지. 네 번째 마지막 거 A 더하기 2가 7이라면 그러면 A는 5가 나오니까 1번 경우랑 똑같은 경우지 얘는.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을 하네.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A 값의 곱을 구하세요. 3하고 7, 7, 3, 21 그리고 여기 뭐 벤다이어그램이고 뭐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인데 뒤쪽 내용이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 800번이니 93번 893번으로 가죠. 내가 892도 할까? 892, 893 893으로 합시다. 우선 A 집합은 ABC B 집합은 K가 더해진 상태. 그럼 문제에서 A 교집합 B가 2하고 5
그 다음에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고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다 라고 나온 상태인데 우리가 얘네들도 그냥 벤 다이어그램 확인해보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우선 A 교집합 B가 2하고 5니까 둘 중에서 원소들은 2하고 5로 고정된 녀석들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나머지 녀석들 그러니까 A, B, C, D 중에서 누가 2하고 5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문자로서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는 A의 원소의 합이 6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쓸 수 있는데 알파랑 베타랑 얘네 둘 7까지 더했더니 얘네 6이래. 그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더한 거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정수니까 음수가 나왔어요.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니까 이제 B집합을 나는 새롭게 바꿔놓을 거야. 애초에 A, B, C, D로 인해서 나오는 건데 2하고 5가 뭔지 몰라가지고 나는 새로운 문자 알파 베타를 썼어. 그러면 여기 중에서 그냥 더하기 K씩 한 게 B에 대한 집합의 원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B집합의 원소를 알파에다가 K 더한 거, 베타에다가 K 더한 거, 2에다가 K 더한 거, 5에다가 K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B집합들에 대해서 아니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내가 생각을 할 건데 이제 A 합집합 B에서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네에서 우리가 아니다. 얘가 K씩 더해지는 거니까 4개를 더해서 6이 나오고 K까지 더했더니 22이다. 21이다. 그럼 얘네 원소를 다 더했더니 21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럼 여기들을 우리가 B집합 알파 베타 20 더해진 상태 2하고 5 K 더하고 A, B, C, D 여기 새로운 문자를 놓고 시작해야 되나? 감마랑 베타 그러면 나오게 하겠네. 우리 문자를 여기도 놓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얘를 우선은 그냥 감마하고 델타라고 그냥 A, B, C, D 대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 중에서 A 합집합 B를 다 더했더니 21이라고 나온 상태니까 우리가 알파, 베타랑 2, 5까지 더해가지고 얘네에다가 2랑 5까지 더하는데 또 감마랑 델타까지도 더했더니 얘네가 21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나는 이거를 알고 있어. 얘네끼리 다 더하면 6이래 6. 그래서 얘네끼리 더한 게 15야. 그래서 여기에 원소의 합이 15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K 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왔기 때문에 K 값들은 어쨌든 얘네 중에서 사식을 더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나올 건데 이제 총 합만 볼 거야. 총 합만. A 원소들의 총합은 6이야. 근데 B 원소들의 총합이 그러면 얼마냐면 얘네들은 22가 총합이야. 그지? A 원소가 6인데 그러니까 그냥 글로 쓸까? A 원소들끼리 다 더한 거는 6인데 B 원소들끼리 다 더한 값들은 22가 나올 거다. 근데 얘네들끼리의 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B의 원소들은 6에서 우리가 K를 4개 더한 값들이야. K를 4개 더한 값들. 그러면 K는 4K는 16이 나와야 되니까 K는 4다. 그리고 집합 연산에서 우리 뒤쪽 활용 쪽은 우선은 제외를 할 거거든요. 우리 활용 쪽 같은 문제들은 거기서 시간 끌리지 말고 다른 문제 다 풀고 활용을 먼저 넘어가서 거기 시간 투자하다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896번 자연수 K에 대해서 K의 양의 약수 전체 집합이래. 우리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뭐 배수 집합이다, 뭐 약수 집합이다. 우선 여기서 하나만 약수 집합이 나왔다.
진짜 숫자가 막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하나씩 다 써. 얘네들이 다 하나씩 다 써. 다 쓴 상태에서 확인하세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 원래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러면 기억 조건. 기억 조건 보니까 B의 2 얘는 부분 집합일 거래. B의 4의 부분 집합일 거래. 그럼 하나씩 다 쓰라 그랬지. 그럼 써봅시다. B의 2의 약수 집합이라고 2 부분 집합일 거래. 어디에? 1, 2, 4의 부분 집합일 거래. 맞는 말이네. 그제? 약수 집합들은 보통 이게 숫자가 작게 나오면 그냥 쓰는 게 우리가 가장 괜찮아요. 그다음 니은 P가 소수인데 얘네를 만족할 거래. P의 제곱. P의 제곱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그럼 우리 이거 알아야 돼. 소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 2, 3, 5, 7 등등등인데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었어. 약수의 개수 막 하는데 정확히 1학년 때 배우겠다. 정확히 1학년 때 약수의 개수가 홀수일 때 또는 그냥 3개로 고정일 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약수의 개수가 3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놓은 조합. 약수 개수가 특징은 홀수개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그냥 3개로 고정인 애들이 있을 거야.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얘네들은 소수예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 소수. 소수가 아니잖아. 제곱수. 잘못 말했어요. 제곱수. 예를 들어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애들은 약수의 개수가 무조건 홀수개야. 근데 3개로 고정인 애들은 소수의 제곱수야. 그래서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등등등 이런 애들. 그러면 실제로 여기 나오죠. 소수를 제곱했을 때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는 3개이다. 얘는 맞는 말이라고. 이제 이거 기억해놓으면 좋긴 해. 이제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제곱수. 그리고 3개로 고정이다 라고 하면 소수의 제곱수. 다음 디귿에서 B의 4는 X의 부분집합이고 그러니까 X는 B의 12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에서 하나씩 다 쓰자고 그랬죠. B의 4 얘가 뭐르게 1, 2, 4 집합. B의 12 얘는 1, 2, 3, 4, 6, 12. 그럼 여기에서 X에 대해서 부분집합 개수 1, 2, 4는 무조건 가져야 되네. 그래서 1, 2, 4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X의 부분집합 개수는 3, 6, 12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계.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봤더니 B의 n제곱 차집합. 여기서 집합으로 나올 거니까 B의 n제곱 B의 n에 B의 6을 차집합을 했더니 얘네들은 공집합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연수 n의 개수가 4래. 그럼 여기서도 계속 나와. 차집합에 대해서 앞에 거를 뒤에 거로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나왔다는 소리는 앞에 있는 집합은 뒤에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럼 이때도 우리가 쓰면 되긴 하는데 P6만 내가 쓸 수 있죠. n은 내가 모르니까.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 2, 3, 6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인데 얘들의 표현은 어떻게 하냐. 그냥 6의 약수들이야. 약수들. P1, P2, P3, P6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P6에 대해서 부분집합들이니까 우리가 약수들이죠. 약수들은 얘네들의 6의 약수들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죠. 자연수의 n의 개수는 4개. 실제로 확인해봐. 만약에 B3이 들어갔더니 1, 3 부분집합 맞죠? 근데 1, 2, 3, 6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다른 게 나와야지.
배수집합. 이제 약수집합에 대해서가 나오면은 그냥 뭐 하나씩 써보라 그랬고, 배수집합이 나오면은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보통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902번으로 해야겠다. 902번. 902번. A의 M. 얘는 우리는 M의 배수집합. 그다음에 B의 N은 N의 약수집합. 그냥 앉아서 우선은 그냥 하고 있어 그냥. 근데 A의 M은 배수집합이고 B의 N은 약수집합인데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 A의 3하고 A의 4에 교집합을 했는데 얘는 A의 P의 부분집합일 거래.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배수집합에서는 이렇게 교집합으로 나온 상태들은 우리가 최소 공배수로 확인해 줘야 돼. 근데 왜 최소 공배수냐?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돼. A3 그러니까 3의 배수들이니까 뭐 3, 6, 9, 12 등등등등이 나오겠지. 그리고 4의 배수들 4, 8, 12, 16 등등등이 나오는데 얘네들의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거 12, 뭐 24, 36 이런 애들 겹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씩 그냥 구하지 말고 최소 공배수 집합이다라고 생각만 해버리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쓸 수 있어? A의 12라고 쓸 수 있어. 그죠? 근데 A의 12가 A의 P의 부분집합일 거래. 그러니까 12의 배수들이 부분집합이 되려면은 이 P라는 녀석은 P는 12의 배수가 돼야 돼. 그래서 P가 12가 돼도 되고요. 아니면 24가 돼도 되고 36이 돼도 되고 근데 그것들 중에서 P의 잠깐만 잘못 말했다 미안하다. P는 12의 배수가 아니라 12의 약수 12의 약수가 될 수 있어요. 배수가 되면 이제 관계가 거꾸로 돼야 되지.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2의 배수들 중에서는 12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지. 그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12의 약수 중에서 문제에서 P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지금 P의 최대값은 10이다. 12 약수 중에 최대값은 12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P는 10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약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도 확인해 봤으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죠. B의 16하고 90파 B의 24 얘네들은 B의 Q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렇게 약수집합에서도 그냥 하나씩 써보자고 그랬는데 우선 써봐도 바로 눈에 보이고요. 이제 16의 약수하고 24의 약수 중에서 겹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겹치는 게 뭐야? 그러면 얘네들은 B의 8의 약수들이 겹쳐. 그죠? 16의 약수하고 24의 약수들을 계산해보면 실제로 1, 2, 4, 8만 겹쳐요. 그러니까 나는 B의 8이라고 내가 쓸 수가 있고 얘는 B의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온 상태. 그러면 B의 8 얘네들을 약수로 가지는 녀석들은 엄청 많아. 그죠? 실제로 16이라는 녀석도 가지고 24라는 녀석도 얘네들 다 가지잖아. 그러면 이때 Q가 될 수 있는 얘는 8의 배수들이에요. 그럼 8의 배수들 중에서 작은 거라고 구해야 되니까 8.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Q는 8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뭐 두 개를 더하세요 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908번. 이제 908번에서는 대칭 차집합이라 나오는데 이제
얘네들을 다 외워가지고 이런 형태에서는 대칭 차집합이다. 그럼 대칭 차집합이 어떤 형태냐면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 해가지고 얘네들이 합집합으로 나온 상태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많이 봤어. A 집합, B 집합이 있을 때 여기 파트예요. 이렇게 두 파트. 그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 대칭 차집합이라 부르는데 이게 뭐 단어 자체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얘네들을 적당히 잘 변형시켜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의미인 표현 방법들이 있을 거래. 근데 그 표현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그냥 몰라도 돼요.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런 애들의 표현이 나왔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제대로 잘 표시할 수 있으면 돼. 표현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문제들이 다 제각각이야. 근데 908번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도 P 집합 해가지고 얘네들은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런 애들 보면은 조금 바꿔주긴 하죠.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꿔주긴 하지. 그럼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볼 거야. 실제로 여기 있는 애들 얘들은 얘랑 표현 방법이 똑같아요. 표현 방법이 똑같은데 우리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지. A 합집합 B 얘네 전체에서 어디가 겹칠 거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겹칠 거래.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으로 보면 이 파트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파트에 대해서 P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온 상태. 문제 조건도 하나씩 확인해보죠. 지금 A하고 B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우리 많이 봤지? N은 자연수니까 X도 자연스럽게 자연수일 거고 A라는 녀석은 우리가 뭘로 표현 가능하냐? 1, 2, 3, 6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인 자연수 중에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무조건 자연수인 녀석들. 그럼 B 집합은 n분의 8이니까 1, 2, 4, 8 저번 시간에 많이 했었죠. 그럼 이 상태니까 겹치는 애들은 1, 2 그리고 A는 3, 6이 있을 거고 B는 4, 8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P 집합은 부분 집합으로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3, 4, 6, 8 이 네 가지는 내가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U에 대해서 부분집합 X의 개수이니까 얘네들 10가지 중에서 4가지가 빠진 거 2의 10제곱에서 4가지가 빠진 거 2의 6제곱 64죠. 그래서 이런 뭐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 우리가 당연히 뭐 외워놓고 뭐 문제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냐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제대로 표시할 수 있으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쭉 넘겨서 25번 해야 되나? 여기도 대칭 차집합으로 나와 있네. 저 대칭 차집합 하는 김에 925번도 보죠. A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B도 우리가 3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A 교집합 B가 원소가 1이래. 그러면 A 교집합 B에 대해서 원소가 1이라는 소리는 먼저 A하고 B에 대해서를 봐야 돼. A는 얘네가 0을 만족하는 X값 해가지고 X값 2개 B는 얘를 만족하는 X값 해가지고 X값 3개 나올 거야. 근데 여기 중에서 원소가 겹치는 게 1하고 1이다 라고 했으니까
x 값들이 1일 때 이 식을 만족해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죠. x가 1일 때니까 실제로 1을 대입을 해야지. 얘네의 식은 1을 대입했더니 0을 만족을 한다. 이 상태에서 a제곱에 더하기 2a는 0이다. 그러면 a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게 나와버리고, 그 다음 b에서도 내가 대입할 수 있죠. b 대입했더니 b는 그냥 나와버리네. b는 25.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지금 얘들도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 그러니까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랬지. 얘네들을 여기 파트 두 파트를 봤는데 여기서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B가 25일 때 뭐 우리는 여기 자리에 B 25 넣어가지고 뭐 적당히 조립제법을 써주면 X값 3개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 A에 대해서도 내가 A값 두 개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거 식 좀 많이 나오겠네. A값 두 개를 나눠서 우리가 X, A 집합에 대해서 근을 구해줘야겠네요. 근데 먼저 B를 구하죠. B가 좀 쉬워 보이니까. B는 우리가 조립제법 3차, 2차, 1차에 상수항 25. 근데 우선은 근이 1인 걸 내가 알아. 그럼 그대로 진행하죠. 해가지고 얘네 식을 내가 뭐라 쓸 수 있냐? x 빼기 1에다가 얘네 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5거든? 그럼 합쳐서 바로 쓰면 되잖아. x 더하기 5에 x 빼기 5 이걸 쓸 수가 있는 거. 그럼 b에 대한 원소를 나는 2하고 마이너스 5하고 5 이렇게 세 가지로 내가 나타낼 수 있고, 이제 A를 구하려면은, 그러니까 저 A 집합에 대해서 원소를 구하려면은 이 소문자 A가 0 또는 마이너스 2거든. 그래서 0일 때 마이너스 1 때를 좀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 A가 만약 0이라면 여기 좀 펜을 보이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 A가 0이면 X제곱 빼기 1은 0. 그래서 A의 원소는 2라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아마 어떤 조건이 있나? 교집합은 무조건 이래야 된다? 근데 이거겠다. 교집합 1인 거밖에 안 나오네요. 두 번째 확인만 해보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면 집합에 있는 식을 X제곱에 4X에 마이너스 5는요? 하고 나오니까 얘는 이수분해가 X 더하기 5에 X 빼기 1이잖아. 이때 A의 원소는 2라고 마이너스 5. 그러네. A가 마이너스 2였으면은 교집합이 마이너스 5도 생기네. 그래서 얘는 아니다. A가 0일 때가 제가 뭐 교집합이 1인 녀석이 나오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딱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하면은 우리 뒤쪽은 다 활용 파트니까 활용 파트도 한 번 해야 되나? 두 문제 할게요. 여기에 한 문제 하고 활용 파트 한 문제 하고, 활용 파트도 뭐 뒤로 밀어놓으라 했지 아예 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939, 940, 940, 940으로 봅시다. A 합집합 X에 대해 원소의 개수는 4개고 B 차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1개다. 그러면 우리가 1, 2, 4, 6하고 1, 6 딱 봤을 때 딱 이거 머릿속에 그려지겠네요. A 집합이 있는데 얘네가 부분 집합 P 해가지고 얘가 1, 6 가지고 있고
2, 4는 밖에 있는 상태겠네. 그죠? 그럼 이제 하나씩 얘 딱 봤어. A랑 X를 합집합을 했는데 원소의 개수가 4개. 야, 애초에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X라는 녀석은 얘를 보자마자 X라는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생각이 나야 돼.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에서 다른 게 포함이 이제 추가가 돼버리면 이제 원소의 개수가 4개가 아니게 되죠. 그 다음 얘 우리 계속 나오죠. B 차집합 X를 했는데 1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니까 1이다니까 공집합이 아니구나.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야겠다. B에서 X집합을 차집합을 해서 원소의 개수가 1이라면 첫 번째 케이스 X의 원소가 1일 때 그러면 6이라는 녀석은 우선은 원소를 안 가져요 라는 말로 우리가 두 가지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서 X가 만약에 1이라는 녀석을 원소로 포함하고 6을 원소로 포함을 안 한다면 X는 애초에 A에서 A의 부분집합이니까 1은 포함할 거야. 2는 6은 포함을 안 할 거야. 그러면 남은 원소는 두 개. 두 가지 중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배치시키면 되지. 부분집합의 개수로. 그래서 뭐 공집합을 가져오든 1을 가져오든 4를 가져오든 2, 4를 가져오든 그래서 총 4가지. 그럼 두 번째 경우 1은 내가 안 가질 거고 6을 X가 가질 거야 라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도 똑같잖아. 6은 가질 거고 1은 안 가질 거야. 어쨌든 또 2,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4가지. 그래서 총 2개 더해서 8가지 나오는 거야. 이거 했으면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 활용 파트 964번 딱 보고 마무리. 이제 활용 파트에서는 그냥 글이 기니까 글을 잘 읽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쓸 때 그냥 이 여기 있는 문제처럼 뭐 지진 문제와 관련해서 영상, 표어, 포스터 3개를 할 건데 여기에서 그 영상 부분을 나는 집합 A로 놓을 거다. 뭐 표어 부분을 집합 B라고 놓을 거다. 그다음에 포스터 를 C라고 놓을 거다. 뭐 이렇게 활용을 해 놓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식을 쓸 건데 참가한 60명의 학생 중에서 라고 나온 상태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 수가 60명이야. 근데 아무튼 모든 참가한 사람들이 60명이니까 그림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뭐 A집합, 이래기를 B집합, 이래기를 C집합해서 A에 참가한 사람이 B도 참가할 수 있을 거고 뭐 C도 참가할 수 있을 거고 A, C도 한 번에 참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놔야 돼. 그래 놓고 여기 있는 녀석 전체가 60명이야. 우선은 전체가 60명. 그래서 실제로 A 부분에서 참가한 학생이 23명.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3.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사람의 사람수는 29. 그 다음에 포스터 28.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실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60이 1초에 넘지. 이제 우리가 10을 쓸 거야. 여기 있는 거 벤다이어그램 기준으로 얘를 전체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10을 써야 되냐? 얘네에다가 B에다가 C라는 녀석을 더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다. A하고 B하고 C를 다 더해버리면 지금 여기 파트는 2번이 계산됐고요. 여기 파트는 2번 계산됐고 여기도 2번이 계산됐고 여기는 총 3번이 계산된 상태야. 그치? 근데 나는 하나씩만 필요하지. 그래서 뺄 거야. 뭐를 뺄 거냐? A 교집합 B를 뺄 거고 B 교집합 C를 뺄 거고 A 교집합 C를 뺄 건데 이때 뺄 때도 내가 3번 빼버렸지. 그러면 2번이 겹치니까 내가 한 번 빼줬어. 이게 한 번 계산된 걸로 바뀌었어.
얘네 한 번 계산된 걸로 바뀌었고 한 번 계산된 걸로 바뀌었는데 여기 파트 야 얘네 빼면서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세 번 빼버렸지. 그럼 얘네는 한 번도 계산이 안 된 상태라는 거야. 그지? 그럼 얘네를 뺐을 때 다시 한 번 더 해줘야 돼. 어디를? 얘네 세 개가 다 겹치는 A 교집합, B 교집합, C 파트를 내가 한 번은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A, B, C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두 가지로 나오죠. C를 제외해서 A랑 B 두 가지로 나오는데 두 가지 형태는 계산을 더 많이 했지만 세 가지 형태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 더 해주는 것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모든 부문에 참가한 학생이 4명인데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네가 4명이다 라는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만 참가한 학생 수를 구하세요. 두 가지 부분에 참가한 학생 수 여기 4명이라 치면은 우리가 어디를 구해야 되냐? 여기 파트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야. 여기 파트를 구하세요. 그리고 식을 쓰자면 얘네들은 총 60명이다 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A, B, C 우선은 사람 수만 다 더해버리면 얘네가 얼마야? 20, 40, 60에 70이 80명이네. 80명에다가 내가 두 사람씩 계속 계산된 거 얘네들 그냥 식으로 쓸까? 얘네까지 하고 4명까지 더했더니 여기 4까지 더했더니 얘네가 60이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 파트를 내가 계산하면은 얘는 24명 나와야 되지?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렇게가 24명인데 아까 설명했던 게 다시 한번 적용이 돼. 아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요렇게 한 번, 요렇게 두 번, 요렇게 세 번 한 게 24시래. 그러면 요 가운데는 몇 번이 계산됐다고? 총 3번이 계산됐다고. 그지? 그럼 총 3번이 계산됐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파트를 제외한 거다. 그래서 무조건 2개만 우리가 참가한 학생 수죠. 그러면 12명을 빼줘야지. 총 3번이 중복돼서 계산된 거니까 그 3번 중복된 거 다 빼줘야 돼. 그래서 답은 12명 나올 거예요.